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주의 박정화입니다. 여러분들이 홍천에서 만나 뵈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로 일대가 다 빨간 물결로 물들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 말씀에 동의하면 우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열렬히 응원하시고 꼭 3일날 투표해서 대역전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부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요. 여기도 저보다 연배이신 우리 삼촌 형님 같은 분들이 많은데 우리 6.25 이후에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의 대한민국을 그분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리 애들한테 그만큼 더 좋고 강한 나라를 주어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두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권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못 가는 것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중앙시장에도 여러분들 계시는데 커피 원가 120원밖에 안 한다고 다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민주당 후보가 있습니다. 경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남들 헐뜯고 험담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본인의 치적이라고 해서 대장동, 백현동 많이 얘기했는데 요 며칠 전 보니까 시흥의 거북섬이라고 또 엉터리 괴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믿고 그 사람을 믿고 이 나라를 맡길 수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용납하시겠습니까? 며칠 전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가인지 작자인지 모르겠지만 유시민이란 사람, 작자 맞아요? 우리 설란현 여사 보고 영부인 자격이 없다, 하늘에 붕붕 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대학교 못 나왔다고. 대학 못 나온 사람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대학 안 나왔고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도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도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들 여기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모두 다 대학 못 갔어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정말 훌륭한 대한민국 만들었고 우리 아이들 제대로 키웠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잘못된 민주당 세력, 좌파 세력들에게 여러분 나라를 맡길 수 있습니까? 꼭 막아주세요. 꼭 막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내려갈까 합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절 저희 당이 여러분께 조금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거 저희 반성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면 다 고치겠습니다. 정치개혁 앞장서고 국정 제대로 갈 수 있게 저희가 제대로 대통령 모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고 한 번만 더 저 위험한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맡기는 우를 범하지 않게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좋은 거는 저희가 다 챙기겠습니다. 나쁜 점 빼고 좋은 점은 다 챙겨서 정치개혁 앞장설 테니까 사표 만들지 말고 다 2번 김문수 후보로 몰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꼭 김문수 후보를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쳐주십시오. 우리 대통령은 누굽니까? 김문수. 예, 딱 두 번에 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자를 좋아합니다. 자, 두 번째 연설하신 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곳 홍천이 지역구입니다. 유상범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김문수. 홍천 구민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강원도 내에서 유일하게 김문수 후보가 방문하는 군이 어디입니까? 홍천군입니다. 그만큼 홍천군이 중요하다는 얘기였죠. 이재명 왔습니까? 예, 민주당은 홍천군 무시하는 겁니다. 맞죠? 자, 홍천군민 여러분, 이럴 때 뭘로 심판합니까? 투표로 심판합니다. 투표는 기호 2번 김문수에게 한 표를 꼭 주셔야 되는 거 맞죠? 예, 어제 김문수 후보 만났습니다. 홍천군에 용문 홍천철도 조기 찾고 약속하셨습니다. 잠깐 지방방송이 들어와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 횡성군에 중요한 공약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월군에 동서고속도로 제천에서 삼척까지 고속도로 조기 찾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평창군에 그린바이오 선도도시 지정 글로벌 복합 휴양지 조성 약속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홍천, 횡성, 영월, 평창 국민 여러분, 그리고 많이 찾아와 주신 모든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 며칠 전에 이낙연 총리가 민주당으로부터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수십 년간 몸담았던 민주당을 떠나서 이제 그 민주당 후보 이재명에 대해서 여러가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괴물 독재 국가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독재 국가가 아니라 괴물 독재 국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과거에 우리 독재를 겪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겪었습니다. 이분들을 겪으면서도 사법부만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법부의 체계를 흔들지 않고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사법부를 비판할 때 당시 김병로 대법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하면 항소해라. 그만큼 사법부의 기계가 살아있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때도 사법부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은 사법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아 자기 발 아래 놓으려고 합니다.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시키고 재판 소원 제도를 인정하여 사심제로 만들고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합니다. 본인의 유죄가 확정된 행위 허위사실 공표죄는 죄가 안 되는 것으로 만들고 나머지 사건은 재판 중단을 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서 이미 법사위의 2개 법안은 통과를 시켰습니다. 만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그 법안이 통과될 것이고, 그러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이것이 나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을 막아야 합니다. 그 이낙연이 민주당으로부터 배신자라는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국민들에게 온 가슴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당선돼서 괴물 독재국가가 되는 것은 막아주시려면 여러분께서 6월 3일 모두가 투표장에 가시오. 기호 2번 김문수에게 한 표를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홍천, 횡성, 영월, 평창 국민 여러분,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광 의원이었습니까? 예, 제가 목이 감깁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을 뵈니까. 자, 두 분을 소개하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방금 김혜라 우리 선대위원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인사드리세요.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밀의 우리 이근규 최고위원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엊그저께 저희하고 정책연대한 세밀의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십니다. 네. 자, 여러분 저기 계속 부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기 응답 다 좋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뒤에가 좀 비어 보입니다. 조금씩 나오셔가지고. 네. 자, 다음 연설자를 모시겠습니다. 강원도당 위원장이신 우리 이창규 의원님을 모시면서 연설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홍천 국민 여러분, 그리고 횡성 또 영월 평창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며칠 전 이곳에서 우리 홍천 국민들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소리 높여서 이 유세를 하다 보니까 목이 꽉 잠겨가지고 좀 답답하게 들으실 텐데 이해해 주시고요. 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연사들께서 또 우리 후보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천 국민 여러분, 영월 횡성 평창 국민 여러분, 우리 이 지역의 대표 일꾼이 누구죠? 유상범이죠. 지역의 나라의 대표 일꾼은 김문수. 이 지역의 대표 일꾼은 유상범. 자, 여러분, 유상범이 거짓말 안 하죠? 유상범은 홍천 국민을 위해서 영문에서 홍천호는 철도망 구축을 꼭 해야 된다고 불철주야 뛰어다녔습니다. 저와 함께 저는 삼척에서 동해를 거쳐서 강릉까지 가는 고속철, 여기는 용문에서 홍천 오는 거 예타 지금 도입한 거 알고 계시죠? 약속을 지킵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런 유상범이가 이곳에 서서 김문수를 찍어달라 소리 높여 목소리를 높일 때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그렇습니다. 저기 제천 영월 고속도로도 우리 유상범 의원이 했어요. 또 거기 이어서 삼척까지도 결정해가지고 예타를 다 통과시키고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제 날짜에 이행되려면은 누가 대통령? 김문수. 그렇죠? 김문수 대통령이 돼야지 이게 하루라도 빨리 되는 겁니다. 이재명 되면 뒤로 미뤄져가지고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살아생전에 열차 타고 고속도로 통행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볼 거 없습니다. 유상범 일할 수 있게끔 여러분 무조건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만 믿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대통령 누구? 김문수 화이팅! 네, 이창규 의원님이셨습니다. 다음 우리 한기호 공동선대 위원장님께서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상범 전임 당협위원장 한기호입니다. 제가 홍천도 저희 당협위원이었습니다. 지금 3일 남았습니다. 1976년도 15대 국회 때 우리 김문수 후보가 어디를 출마하느냐, 부천 소사구에 출마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후보들이 박지원, 박규식, 자민련 박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그런데 오죽 여론조사하면 안 나왔으면 박지원이가 뭐라고 얘기했냐, 자네는 왜 나왔나? 이렇게까지 김문수 후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론조사 할 때마다 항상 3등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변했냐? 투표 3일 전부터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3일 남고 역전을 해서 15대 국회의원에 박지원이를 누르고 당선된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역전의 명수 김문수, 이번에도 역전할 겁니다. 저는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영이가 대북송문과 관련돼서 경기도 부지사 하던 이화영이가 5일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습니다. 1심, 2심 전부 다 징역형이 떨어졌어요. 7년 이상. 대법원 당연히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되겠죠. 이화영이가 도지사 이재명의 얘기를 안 듣고 지시를 안 듣고 그리고 쌍방울을 동원해서 800만 불 100억이 넘는 돈을 보냈겠습니다. 좋으세요. 우리 이번 김문수 강한 대한민국 만들어 나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주로 홍천에서 오셨죠? 또 영월에서 오신 분도 계시죠? 영월, 또 횡성, 평창, 평창에서 많이 오셨네요. 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지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유상범 국회의원님, 이 지역이 아주 넓은데 이리 오셔.
예.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형님이 지금 우리나라 과학기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십니다. 그래서 유상임 장관 아시죠?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한 것도 아시죠? 그 우리 유상임 장관님하고 저하고 같이 하다가 저는 중간에 그만두고 나와서 지금 이러고 있고, 우리 형님은 유상임 장관 아직까지 과학기술부 장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또 우리 배우 유호성 배우도 아세요? 다 아시네. 모르는 사람 없나? 이 삼형제가 저는 사형제인데 이 삼형제가 이리 잘 나가는 집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건 전부 다른 길이에요. 한 사람은 또 배우고 한 사람은 또 서울대 교수하다가 과학기술 쪽으로 가고, 우리 유 의원님은 또 이 법조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는 국회의원 나오고, 이렇게 색색이 형제 간에도 이렇게 다르죠. 다 이렇게 잘하시고 있는데, 우리 평창, 영월, 횡성, 홍천 다 이렇게 발전하는데, 본인은 영월 출신 맞죠? 영월 출신이지만은 홍천에도 잘 해줍니까? 영월에도 잘 해줘요? 또 저 횡성에도 잘하고, 평창도 다 잘하지,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유상범 국회의원이 하시는 말씀대로 제가 다 하겠는데, 지금 이 정도로 큰 데 같으면은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거 다 합친보다 더 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서울 넓이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총 서울 넓이보다 몇 배죠? 다 합치면 서울의 9배입니다. 서울의 9배니까 이거는 사실 경기도 전부 합쳐도 서울의 17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넓은 땅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여튼 어느 곳이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유상범 의원이 말씀하시는 건 제가 100% 다 할 테니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우리 대통령이 되시면 대한민국 챙길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각 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하나씩만 말씀을 드리면 아마 100% 들어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먼저 홍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 홍천 철도 예비 타자상 통과시켜서 조기 착공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방금 대답하셨습니다. 다음 행성. 자, 장양치수장의 문제를 해결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해 주시겠습니까? 자, 영월입니다. 타당성 재조사까지 통과시킨 영월, 제천에서 삼척까지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평창입니다. 여긴 2개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작아서. 자, 그린바이오 선도도시 지정해 주시고 글로벌 복합 휴양지 육성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모두 약속하셨습니다. 대통령만 만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하나하나 따지면은 여러 가지 따질 게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4개 지역에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아주 쉬운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상수원 보호구역, 이거는 이제 그 어느 지역, 그 밑에가 원주 횡성. 그러니까 횡성인데 원주의 상수원이 바로 횡성에 있는데, 원주가 횡성물을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횡성물이 내려가서 먹는데,
이런 거는 굉장히 복잡해요. 경기도도 이런 게 매우 많습니다. 그 안성물을 평택에서 먹지도 않으면서 그 경기도는 대부분이 팔당물을 먹는데 안 먹으면서도 상수원 보호구역이 옛날에 돼 있어가 만약 비상시에 쓴다. 비상시에 쓸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건 잘 안 풀어줘요.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 대통령이 되면은 그럼 원주에다가 좀 선물을 줘야 돼요. 이거를 좀 풀어주라. 대신에 다른 선물을 좀 줘야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해보고 그게 좋겠다 싶으면 그때 풀어줍니다. 그래서 물을 나쁘게 하면 안 되고 요즘에는 워낙 정수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제가 공장에 7년 다닌 거 아세요? 제가 환경관리 기사인 거 아세요? 제가 국가기술 자격 환경기사를 시험 봐가 제가 공장에서 환경기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물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굉장히 전문가 수준으로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거 전부 다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환경을 제대로 유지하면서 물 수질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도 요즘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법이라는 거는 물이 나빠지지 않는데도 법에 그래 적혀 있으니까 무조건 하자. 또 어떤 거는 법에도 없는데 그 지역 원주 시민들이 풀면 안 돼. 원주 시민들이 또 동그라미 쳐줘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건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아까 이제 도로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 돈을 들여서 닦으면 금방 닦아버립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것도 생략할 수 있는데 이 물 문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두 개 지역이 옆 동네하고 싸움이 안 풀리듯이 서로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나서서 여러 가지 해드리겠다 이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사람이 선거 때 와가지고 달콤한 소리하고 표만 받고 다음에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만약 그렇게 하면 다음에 유상범 의원을 떨어뜨려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여기 보증수표가 있으니까 유상범 의원이 잘 하실 거고 근데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저 이재명 후보라는 게 투표로 진짜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가짜인 걸 알죠?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게 저는 또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다 가짜였네? 여보, 예, 저는 지금까지 결혼한 다음에는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총각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단 한 번도 남이야 듣든 말든 저는 총각이라고 어디 밖에 가서 속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김문수 대통령! 제가 TV 토론하는 거 보셨죠? 그랬더니만 김부선이라는 여배우가 자기 심장에 박힌 칼을 뽑아준 사람이 김문수다. 저는 그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심장에 칼이 박힌 그걸 뽑아줬다. 그래서 자기 펑펑 울면서 자기 유튜브에다가 김문수 무조건 찍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슴에 뽑힌 칼을 뽑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저걸 제가 쓰면 모르는데 어떻게 저기가 붙어있나. 예, 정말 저는 이건 너무하다고 보고 요즘에 보면 또 제 아내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제 7남매 집에 태어났어요. 7남매 집에 태어나는데 제 큰 누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저를 빼고는 전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지 대학 간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데모를 많이 하다 보니 제가 이게 운동권 출신이에요. 데모를 많이 했어요. 데모를 하다 보니까 학교 조금 다니다가 또 데모에서 잘리고 그 다음에 또 잘리고 이래가 계속 잘려서 제가 25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남들은 4년 만에 졸업한 나는 25년 만에. 그래서 제가 공장에 7년을 다녔는데요. 제가 공장 다닐 때는 대학을 졸업을 못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했다.
그래가지고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 아내도 전라남도 순천 여자인데 그 전라남도 순천여고 졸업하고 구로공단에 와서 그 공장에 다니다가 노조위원장이 됐어요. 저도 공장에 다니다가 저도 노조위원장이 되고 그래가지고 둘이 활동하다가 만나가 눈이 맞아서 결혼한 게 아니고 제가 80년이 돼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올라와서 저를 삼청교육대상 제가 공장에도 잘리고 이렇게 하다가 삼청교육을 보내다 저를 이제 데모 많이 하니까 잡아가지고 여기 원주 이런 데 보내가지고 이제 삼청교육 시키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이제 좀 돼가지고 제 친구들 다 결혼하고 그래서 이제 제 아내와 여동생이 이 자취라는 어떤 조그마한 방이 있으면 그 다락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숨어 있으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부탁을 해서 이제 제 아내가 저를 숨겨줬어요. 그래서 이제 계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둘이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는 청첩장이 없었어요. 제 아내는 드레스도 없어요. 또 예식장을 구할 돈이 없어요. 저는 그때 총 제 자금이 2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식장 빌릴 돈도 없고 우리 둘이 돈이 하도 없는 상태가 그냥 어떤 교회 교육관을 빌려가지고 그런데 그 줄에는 노조하다가 또 그때 감옥 갔다 나온 사람 그 이제 대한전선이라는 노조 위원장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회는 동양강철이라는 이 가구 만드는 거기에 노조위원장 하던 사람 그 다음에 하객은 전부 공장 다니다가 잘린 사람 그때 많이 잘렸어요. 잘린 사람들만 전부 모여가지고 그래서 결혼하는데 청첩장이 없으니까 이 경찰에서 이거는 위장 결혼이다 마른 결혼식이라 해가지고 노조하다가 잘린 사람들 모아가지고 뛰나와서 데모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경찰차가 많이 와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결혼하고 나니까 방이 있어야 되는데 방이 없어요. 그래 산꼭대기 어디 조그마한 단칸방에 화장실도 없는 방이에요. 그 요강 옛날 요강이 있었으니까 요강 하나 갖다 놓고 사는 그런 방에서 아기를 우리 딸을 낳아서 딸 하나 낳았는데 지금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딸을 하나 더 낳자니까 제 아내가 당신 자신 있어? 그래서 내가 자신 없다 그러니까 제가 돈을 하나도 못 벌고 제 아내가 그때 제 아내도 잘려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책방을 하나 하고 있어요. 책방이 장사가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자기가 돈 벌고 나는 다니면서 운동한다고 이러고 있고 딸 키우고 이러다가 제가 이제 감옥을 갔어요. 감옥을 2번 갔는데 제가 2년 반을 감옥에 살았어요. 그러면 감옥은 또 이 가까운데 이 원주교도소 이런 데가 아니고 저 목포교도소, 광주교도소 일부러 멀리 보내가지고 면회 못 오게 하려고 멀리 보내서 그런데 제 목포교도소 이런 데가 있는데 제 아내가 그래도 장사하면서 아기 키우면서 목포교도소까지 와가지고 면회하면서 이렇게 보통 감옥에서는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 그러거든요. 그 부인들이 보통 막 아이고 감옥 간 김에 막 그냥 빠이빠이 가는데 제 아내는 빠이빠이도 안 하고 애 키우고 제가 나올 때까지 참아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어제는 제가 여기 춘천에서 잤습니다만 그저께까지 같이 자고 잘 살고 있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는 소리가 왜 그러면 제 아내가 대학을 안 나왔다고 저도 대학을 25년 만에 졸업했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저나 제 아내나 다 고등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와 누님들 중에서도 다 대학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 저보다 잘 살아요. 제가 제일 돈이 없는 사람이고 제 형님들 동생이나 또 누님들은 저보다 다 잘 살아요. 제가 제일 못 살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나와야만 대통령을 할 수 있다고 안 보고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아시죠? 그 목포 상고 출신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아시죠? 그거는 부산 상고 출신이에요. 그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뭐 무슨 여상에 중퇴한 사람이에요. 졸업장도 없어.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대학을 안 나오면은 무슨 영부인을 할 수 있느냐, 또 대학을 나와야만 뭐 하는 것처럼 똑똑한 척 하는데, 저는 우리 집에서 보면 제가 제일 어리석고, 우리 누님들, 대학 안 나온 누님이나 또 우리 형님이 훨씬 돈도 많이 있고 또 똑똑하게 해요. 이야기하는 거 보면 딱 세상에 맞는 이야기 하는데, 저는 항상 우왕한 소리를 해가지고 늘 감옥 가고 잘려나고 또 공장에 다니다가도 또 잘려나고 이렇게 하고 돈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벌 위주로 하는 이건 안 맞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꼭 학교 많이 다닌다고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뭐 학교 많이 다닌다고 해서 지혜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학벌을 가지고 사람의 지혜와 그 능력과 재산과 이런 거를 그 자로 대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링컨 같은 사람도 학교가 안 다녔습니다. 미국 대통령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학벌 위주로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거는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반드시, 저는 사람을 학벌로 자로 재가지고, 저 사람은 학벌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중학교밖에 안 나왔다, 또 학교 안 다녔으니까 무조건 안 좋은 사람이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 아내를, 항상 제 아내는 제가 어려울 때도, 그 교도소 가 있을 때도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고 늘 저를 지켜주고, 또 제가 부족한 거를 늘 항상 이야기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제가 부족한 뭐 여러 가지 성격이나 이런 거 도와주는 제 아내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문수 대통령!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고요,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제 아내를 너무나 오래 고생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도지사 할 때, 경기도 도지사를 제가 8년 했지 않습니까? 도지사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자는 그래도 이 어떻게 웨딩 드레스를 한번 입어보는 게 평생에 다 소원인데, 저보고 나이가 그때 50이 넘었는데 드레스 입고 결혼식 하면 더 하라. 그 제 아내 보고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드레스 한번 더 입고 결혼식 한번 올릴까? 이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고. 드레스가 중요하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드레스가 필요하냐? 누가 드레스 안 입어가지고 누가 이혼하고, 드레스 안 입어서 서로 싸움하냐? 그게 아니고 드레스가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제 아내가 너무나 저는 고마웠어요. 사실 나이 들어가고 또 뭐 드레스 입고 결혼식 또 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항상 그렇게 전체적으로 잘 해준 게 감사하고, 또 제가 감옥에서 그뿐만 아니라 나오고 난 다음에도, 제가 감옥에 가 있으면 돈을 다 안 쓰는데 밖에 나오면 또 자꾸 어려운 사람 만나면 돈을 갖다 줘버리니까, 장사 좀 해서 돈 있으면 다 남 줘버리니까, 저는 집안에서 완전히 돈은 갖다 쓰는 사람이지 가져오는 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제 아내한테 부담만 주고 늘 고생만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 잘못한 거 없죠? 제 아내가 잘못된 것도 뭐 없죠? 두 사람이 그런 졸업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다퉈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데, 제 아내를 내가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고 이러니까 제 아내가 도장 찍고 나가네. 난 도장 못 찍는다. 예, 나는 절대 도장 못 찍는다. 나 대통령 안 나가면 안 나갔지. 나 도장은 못 찍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장 안 찍고 버티니까 아내가 할 수 없어가지고 요즘 운동하러 돌아다니는 거 보셨죠? 뭐 도장 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도장 찍자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걸핏하면 도장 찍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장 절대 안 찍고 지금까지 버티는데 잘하고 있죠?
김문수 대통령! 솔직히 요즘 도장 찍고 나면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집도 제 아내 이름으로 돼 있지. 저는 집도 없어요. 차도 제 아내 이름, 저는 차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 딸도 저보다는 제 아내를 더 좋아해요. 그럼 나는 어디 가서 몸 붙일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집집마다 여기 우리 사모님도 많이 오셨는데 남편 보고 도장 찍사 소리 하지 마세요. 남자들 좀 영감들 나이 들고 이러더라도 좀 잘 봐주시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게 맞겠죠? 저는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와 만사성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다 잘 된다. 가정이 화목해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본인도 뭐 법인카드 쓰고 아내도 법인카드 써서 또 무슨 유죄 판결을 받아가 벌금 받고 뭐 아들도 막 온갖 욕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요즘 시끄럽죠. 우리 집에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대통령 선거 나가려면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당신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선거 나가려고 하느냐고. 그냥 뭐 하여튼 사람들이 나오라니까 나가보는데 돈은 없어요. 그래서 후원도 또 많이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게 아내죠. 그리고 웨딩드레스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죠. 제가 이래가지고 이제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딸을 결혼을 시키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판사 남편 하나 봐라 그러기도 하고 또 누구는 무슨 뭐 좋은 사람들 막 고위 공무원들 이런 사람은 제가 도지사를 하니까 중매가 많이 들어요. 제 딸 보고 물어봐서 제 딸이 부천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에 사회복지과를 내가 가라 그래서 거기 다녔는데 그래 너 결혼하려고 안 하더라고. 그럼 너 누가 좋으냐 결혼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물어보니까 자기 학교에 사회복지과에 다니는 학교 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그 사람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희 그 사람 좋아하냐 이러니까 사랑한대요. 그럼 됐다 해라. 내가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아이고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영감 지금 사회복지사 하나만 해도 어려운데 부부 사회복지사는 이거는 수급 대상자 정부에 돈 안 받으면 못 산 수급 대상자 봉급이 너무 낮아요. 사회복지사가 힘들죠. 힘든 데다가 돈도 얼굴을 안 줘요. 부부가 다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두 사람이 사이좋게 요즘에 저는 딸 하나밖에 못 낳았는데 그 집에는 그래도 저 딸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아까처럼 이쁜 애 낳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그러니까 제 딸은 지금 뭐 하냐 하면은 데이케어 낮에 이제 치매도 있고 힘든 어르신들 이런 분들 낮에 맡아가지고 하는데 밤에 잠자는 거 이런 것까지 하려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한 데 빌려가지고 낮에 돌봐주는 거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너무 돈 학벌 이렇게만 가면서 지금 결혼도 안 하겠다. 애도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낳겠다 이러는데 좀 우리 사회에 고쳐야 될 게 많은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선에 우리 젊은이들이 50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안 해요. 그냥 쉬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친구들이 취직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그리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면은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1억을 드립니다. 결혼을 해서 아기 하나 낳으면 1억을 드립니다. 둘 낳으면 2억을 드립니다. 야, 이거 무슨 이야기냐? 아기를 하나 낳으면 처음에 지금 현재는 한 5천만 원 넘게 줘요. 여러 가지 뭐 육아휴직, 휴직급여, 육아휴가, 또 뭐 출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을
국가에서 주는 거 다 합쳐보면 1인당 아기 하나 낳는데 한 5천만 원 되는데 제가 한 1억을 더 이제 드리면 이걸 가지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한 2,500만 원, 중학교 입학할 때 2,500만 원, 고등학교 입학할 때 한 5천만 원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다 주면 그거 갖고 혹시 주식하거나 뭐 이러다가 다 떨어먹는 집이 있으니까요. 아기가 클 때마다 돈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거 괜찮죠? 저 엄마도 저래 아기 안고 있는데 아까 아기 여기 보니까 아기들이 많이 있네. 우리 아기들을 낳으면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기 낳으면은 그래도 국가가 키워준다. 돈을 좀 지원해준다. 이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한 거 아시죠? 제가 할 때는 이거는 이제 직장에 다니는 사람 이렇게 자영업은 아직까지 해당이 안 돼요. 여기 우리 바베큐 바늘 식당 모범식당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이 해당하는데 거기에 일하는 채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아기를 하나 낳으면은 1년 6개월 엄마 1년 6개월 아빠 1년 6개월 3년씩 휴직을 줘요. 육아휴직을 해주고 돈은 250 엄마 250 아빠 250 둘이 동시에 놓으면 500만원 최대 월급 많은 사람은 490만원까지 그러니까 부부 합치면 980만원까지 이것이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 50% 내지 100%를 화끈하게 올렸습니다. 잘했죠? 김문수 대통령. 딴 것보다 아기가 없으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줄으면 아까도 이거 여기 지금 강원도 이 넓은 땅에 인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 아까처럼 아기를 안고 와야지만 여기 외식도 되고 또 여행도 되고 관광도 가고 옷도 사 입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어른들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은 옷도 이제 안 사 입어요. 뭐 외식도 별로 뭐 관심 없어요. 여행도 잘 안 다녀.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린 아이 결혼해서 어린 아이가 많아야만 이 장사가 되는 겁니다. 인구가 있어야 장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장사 안 되려면은 무조건 장사 되도록 하는 것은 아기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출산율이 낮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라가 문 닫게 생겼는데 이거를 빨리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아기 낳는 부부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제가 우선순위 1등으로 할 텐데 잘하고 있죠? 김문수 대통령. 그래서 아기 낳으면은 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또 교육도 바꿔가지고 과외를 막 시켜야 되고 학원에 다녀야 되는 이거를 전부 요즘 학생 수가 좋으니까 학교가 다 비교실이 많아요. 선생님들도 여기 춘천교대 나와도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학교 안에 선생님들이 퇴근하고 나면 또 선생님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오후 아이들 퇴근한 다음에 그 다음 방과 후에 또 늘봄 학교라고 했어요. 늘봄 교실 해가지고 엄마 올 때까지 밤 10시 11시까지 봐주고 돈은 뭐 거의 조금밖에 안 내고 그리고 학원에 부담이 너무 많지 않게 아이를 엄마가 퇴근할 때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봐주는 이 늘봄 학교를 전 학교에다가 다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들이 힘들어서 되겠나 선생님도 뽑아요. 그래도 학원 보내는 것보다 훨씬 싸게 치고 아기들이 안전해요. 그래 이 학교 노는 시설 또 교대 사대를 나와서 노는 선생님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늘봄 교실을 많이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할 텐데 여러분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도 하고요. 자세한 모든 것은 우리 유상범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잘 하시고 여러분 제가 준비된 구호를 하나 외치겠습니다. 준비된 구호는 박정희 대통령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뭉치자. 이기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뭉치자. 뭉치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김문수 대통령 후보자였습니다. 여러분 하시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하루는 늘 갑자기 시작됩니다. 눈을 뜨면 또 현실이죠. 어제도 오늘도 똑같습니다. 버티는 게 하루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요? 살고 싶던 하루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괜찮은 커리어, 인정받는 삶,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저녁에는 아이와 함께 웃고 싶은 삶. 아직도 나는 그걸 꿈꿔요. 말 대신 침묵했고 희망 대신 체념했습니다. 김문수는 말했습니다. 결혼, 출산, 주거, 육아.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젠 내가 선택하려 합니다. 작은 표이지만 내가 살고 싶었던 하루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저 살아보고 싶은 하루, 그 시작을 위해 나는 선택했습니다. 이 꿈, 현실이 됩니다. 기호 2번, 김문수라면. 6월 3일,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